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47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리치로드 파크. 날씨가 조금 시원한데 한국은 굉장히 덥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린 어페어즈에서 8월 6일자로,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한 글인데, 중국의 과잉 생산이 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것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1260을 시작할 때에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때는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인간만 기생충에 나오는 그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반도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중국의 경제, 이것이 이제 읽으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아웃라인 그림이 그려졌는데, China's Real Economic Crisis. 중국이 이게 미국과 이렇게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미국에서 소비해주는 그런 구조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 가던 것이 지금 와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 부제를 보시면은 이게 Why Beijing Want to Give Up Failing 모델, 이게 계속 그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이 좋은 경제적인 모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 리우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미국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이 과잉 생산을 해서 유럽과 미국에 물건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밀어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테무처럼 그 인터넷으로, 저도 얼마 전에 그 제습기를 하나 사는데 아마존에서 오다를 하고 설마하고 테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똑같은 제품이 30불씩이나 가격이 싸가지고 그 얼른 한 몇 분 안에 취소를 하니까, 또 취소가 되니까 취소를 해가지고 테무에 물건을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밀어내고 지금은 그 많은 물건들을 밀어내니까 오히려 덕을 보는 것보다 파는 만큼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는데, 이것이 미국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트레이드 베리어스에서 무역 장벽으로 트럼프도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해갔다고 했는데,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 나오는 그 견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으로 얼마 정도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도 그렇게 해서 경제가 폭망하고, 또 미국도 그렇게 무역 장벽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워싱턴이 중국과 협상을 해서 중국을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전체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내용 중에는 중국이 그렇게 과잉 생산을 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이 잘못 이렇게 해서 이게 지방 정부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하는, 중국에는 34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이 서로 경쟁하게끔 막 정부에서 이제 싼 그 파이낸싱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서브시디즈라고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똑같은 물품을 중국 전역에서 막 생산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좋은데 하면은 성장에게 더 혜택을 베니핏을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이 시스템은 그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때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과 AI와 이제 드론 뭐 같은 몇 가지 제품이 미국을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의 영어로는 디스럽션이라고 쓰는데 시장에서 디스럽션은 서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주관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은 질 좋은 그러한 제품들이나 계속 지속되는 서스테이너블한 그러한 경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계속 그 포린 어페어즈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 안에도 공산주의가 있지만 글로벌리스트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리스트 또 미국에도 뭐 우리가 흔히 딥스테이트라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다 그것이 민주당 공화당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편의상 큰 형님들과 작은 형님들이 있다고 치면은 큰 형님들과 작은 형님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적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이해 못할 일들이 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언제부터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 2018년부터 이러한 그 현상이 시작이 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일극 체제는 2018년도에 일찍 끝이 났고 2018년도부터는 멀티폴라 다극 체제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여기가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돌아가는 그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이 한반도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생존의 길을 찾아가는데 남북한이 서로 어, 이 다극화 체제에서 서로 싸워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이 변화된 세상에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취해갈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과잉 생산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그런 거를 면밀하게 주시를 해서 한반도가 대처를 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 단체에서 이 제가 미국에서 한 30년 살아보면은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 금융이나 뭐 그런 거는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기술이나 그렇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피폐한 그런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뉴욕에서 전 뉴욕에서도 있어 보고 이제 아틀란타 또 버지니아 뭐 워싱턴 DC 또 시카고에서도 이렇게 쭉 있어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라는 말은 이제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어, 단체라든지 개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미국과 중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무역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좀 먹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자원을 이들을 위해서 제공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중국과 미국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게 중국의 과잉 생산과 또 미국이 이 우아하게 늙어갈지 폭망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에게 뭔가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옛날처럼 우리의 우방이 언젠가 뭐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이미 2018년부터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이 그 포린 어페어즈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 전기 자동차는 중경이라고 하는데 충칭
중경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국이 있으면은 요 중앙에 딱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가운데에 위치한 중경. 주로 이제 중국의 인구들은 이렇게 동해 해안가를 따라서 거의 다 저쪽 만주 쪽이나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중앙에도 이렇게 인구가 있다는 것은 이게 중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양쯔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경이 아까 본 어마무시한 전기 자동차가 어마무시한 기술 생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도시로는 우리가 이제 동부의 베이징과 남쪽의 상하이를 들 수 있는데 천진과 함께 중경이 4개 4대 도시에 속하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는데 엄청난 물건들을 이런 도시에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중국의 경제가 스탁이 됐다. 지금 이제 꽉 막혀버렸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취하면서 그때부터 경제가 이제 스탁이 되어 갔는데 물건 가격들은 한없이 떨어지고 이제 큰 회사들이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이제 올해 2분기에서 이제 3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7, 8, 9가 3분기니까 3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 성장은 5%로 지금 정하고 있다. 근데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과잉 생산을 해서 물건을 마구 밀어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분기별을 앞당겨서 이제 빨리 물건 좀 더 받아줘 해가지고 경제에 반영이 되니까 이게 5%나 뭐 달성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경제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구도 지금 많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중국이 그리고 시진핑이 전에 팬데믹을 통해서 2022년에 그 집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스탑되는 그런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산업 생산에 이렇게 특혜를 이렇게 주게 되는 또 정부 지원을 해서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오버 커패시티라 했는데 아주 거대한 이노머스 스트럭처럴 오버 커패시티 과잉 생산이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 중에 원자재도 필요하고 뭐 테크놀로지 하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입을 해야 되고 은행에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요. 그게 다 빚인데 아주 엄청난 빚의 부담이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지방 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들이 강제로 이렇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폐쇄가 되거나 또는 콘솔리데이트 통합이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가지고 뒤쪽으로 가시면 그 퍼센테이지가 뭐 4개 중에 10개 중에 한 뭐 7개 70% 이상이 다 문을 닫는 그런 통계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 보조금 그리고 아주 싸게 뭐 이자도 거의 이제 싸게 해가지고 파이낸싱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 시장 어떤 경제 원칙에 의해서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에 의해서 굴러가면서 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러한 과잉 생산을 2010년대 중반부터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거의 스탑될 상황에 엄청나게 돈을 뿌려대면서 다시 다시 호흡기에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다가 미국 경제를 그때 살렸는데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채권을 사면서 우리는 뭐냐? 쟤들은 종이 조각을 가지고 달러만 찍어내면은 저렇게 회생하는데 야 우리 물건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다 뿌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보여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국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2010년대 중반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2022년도에 제로 코비드를 지나면서 2023년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때는 완전히 이게 unsustainable trade imbalances라 그러는데 이게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난해 이제 4월에 벌써 미국의 상무부가 아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을 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빨간 줄을 보시면 이렇게 물건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밀어내는 이유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로컬과 그 내셔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데 폴리티컬 골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완전히 이렇게 빌로우 코스트로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우리가 경제 GDP 5% 달성이다 정해놓으면은 그게 한번 공산당이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목표를 한번 정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목표를 한번 정하면은 달성을 계속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장 경제나 뭐 퀄리티보다는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목표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제 가게에서 소비를 하는데 여기 보면 ignoring household consumption 가게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게 모두가 어떤 일정의 이제 소득을 벌어가지고 물건을 사주면은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또 공장에서 또 생산을 해내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다. 뒤에도 나오지만 가게 소비는 전체 계획에서 처음에 한 페이지 그 다음에는 뭐 한 줄 두 줄 정도만 가계 소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건지 거기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소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비가 뭐 68% 거의 70% 가까이 하니까 소비가 경제사에 당연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중국은 이게 적게 소비하고 적게 소비하는 것은 웃을 일이고 하이 세이빙스 레이트 저축을 많이 하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돈을 풀 수가 없는 게 풀어봐야 다 그것이 다 저축으로 돌아가니까 소비로 연결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떤 한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한계가 이제 서구하고 다른 게 in the West 서구에서는 돈이 money influences politics 돈이 경제를 움직이는데 중국은 정치가 politics influences money 정치가 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서구의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투자하고 소비를 통해서 안에서 이렇게 경제를 굴려가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수출로 지금 밀어내 가지고 막 엄청난 것을 물건을 찍어내고 있는데 이 소비가 작동을 안 하니까 투자하는 그 회사들도 이제 많이 빠져나온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제 트럼프도 하면은 뭐 무역 장벽 얘기하면서 뉴 트레이드 베리어스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설치할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포린 어페어즈의 저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둘 다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뒤쪽에 이제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의 이 오버 프로덕션 프로블럼, 이것이 또 다른 그 국제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영향은 중국 자신과 미국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빨간 네모에도 있고 요 위에 보시면은 왜 중국이 이 오버 커패시티를 로 밖에 이렇게 드라이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제 그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 악화된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중국 자신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미국에서 그걸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면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중국을 고립하는 것보다 아이솔레이트 차이나 하는 것보다 이 그것을 더 이해해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은 이제 저는 읽으면서 큰 형님들과 작은 형님들이 서로 집안 싸움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중국의 공장들이나 물건들을 유럽과 미국과 어떻게 잘 이렇게 뿜빠이를 할지 파이를 나눌지를 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걸로 이렇게 와닿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이든 같은 경우를 바이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바이든이 후보에서 밀려난 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잘못하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 일극 체제에서 멀티폴라 체제로 다극화로 이미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미국이 폭망하는 수가 있다고 보는 그런, 그게 뭐 큰 형님들 시각인지 작은 형님들 시각인지 하여튼 한쪽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부딪혀 가지고 바이든을 아웃시킨 것이 아닌가. 그 여러 다른 이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것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 개의 지금 생각에 중국의 과잉 생산을 놓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강하게 그냥 중국 완전히 찍어 눌러야 돼 하는 쪽과 협상을 해야 돼. 그런데 이쪽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린 어페어스는 이런 쪽, 그러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이렇게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쪽이라면은 그 다른 거에, 쉽게 말하면은 전에 이제 바이든이 취했던 그런 이렇게 뭐 블러핑이라 해야 될까, 앞으로는 막 그 항공모함 군단을 막 두 개씩 이제 중동에서 분쟁이라면 보낸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미국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두 군데서 전쟁을 할 경우에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게 대치를 하지 못하면은 요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은 그 서구 사회는 중국이 엄청나게 물건을 찍어내가지고 더블 다운으로 완전히 가격 가격을 반값으로 해버리면은, 저도 10불만 내려가도 그쪽에 아마존에 안 사고 알리나 테무를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뭐 지사를 설립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시장을 교란해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어마무시한 그 태양광 업체들 죽이듯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그러한 그 역사를 보면은 6차 5개년 계획가 1981년부터 85년까지, 또 뭐 이렇게 14차까지 5개년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착착 진행하면서, 과거에는 뭐 어마무시한 재미를 많이 봤지만, 지금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엄청난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에 뿌린 그런 과잉 생산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지금
한 10년이 다 돼가니까 엄청난 파장을 지금 몰고 오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철강하고 뭐 그 밑에도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또 로보틱 이퀴먼트라 해서 로봇 장비, 내년에 2025년을 이제 로봇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계획을 또 중국이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내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등 해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국내 시장은 이미 세츄레이티드 됐다. 세츄레이티드라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인데 중국 국내 시장도 꽉 차버리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지금 마구 물건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구 사회나 워싱턴이 협상을 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매년마다 2배씩 더블로 찍어내니까, 저도 이제 태양광 이렇게 그게 가격이 싸면은 한 200와트짜리 해서 제가 이게 에코폴라라고 이제 ESS 장치를 하나 구입해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 가지고 차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이게 이게 그 저장이 돼 가지고 저녁에 뭐 전기나 선풍기 같은 걸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스쿨버스 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싼 값으로 들어오면은 저 같은 사람도 그 사게 반값에 사서 이 물건을 써보니까, 저는 처음에 에코플로라는 이 제품이 중국 제품인 줄 모르고 설마 미국에서 만든 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엄청나게 이제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 솔라 페인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렇게 통계를 쭉 낸 건데, 그 통계를 보니까 빨간 표시가 이 과잉 생산되는 게 얼마나, 과잉 생산, 적당하게 생산하면 빨간 표시가 없이 생산이 되면 되는데, 2020년부터 과잉 생산이 조금 있다가 한 2022년부터 과잉 생산이 엄청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2024년 이번 분기에 2분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파란 요 박스 안에 과잉 생산인데, 이게 요 칸이 100만 대면은 200만 대, 300만 대, 300만 대, 200만 대 이상, 250만 대, 그런 과잉 생산이 몇 년째 했냐면은 1, 2, 3, 4, 5, 6, 7, 8, 하여튼 한 8년, 10년째 이런 250만 대만 치더라도 2,500만 대가 자동차가 지금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금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 27%가 unprofitable, 5월 달에는 이익이 나지 않고 팔면 손해되는데 27%. 그것이 이제 작년에는 32%에서 조금 그래도 나아진 모양이 한 5%.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빚으로 뭐 보조금을 서브시디즈 받고 칩 파이낸싱 해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은 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메이저 플랫폼, 알리바바라든지 핀두드라든지 쉬인이나 이런 회사들도 큰 이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데서는 이제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오래된 자동차나 이게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새로운 모델로 사면은 거기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 옛날 물건 새 물건도 바꾸고
또 돈도 벌고 그런 식의 정책을 해가지고 소비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에서 계속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은 가버먼트 에포트 정부에 이렇게 하는 직접 다이렉트 컨섬션하게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히려 덜 소비하게 만드는 자기가 이제 물건이 쓰고 다 됐으면은 하나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경제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탑다운 이렇게 방식들 그런 탑다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는 계획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기원을 찾는데 마오쩌둥부터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날 때 그때부터 이제 해서 지금 이제 모택동의 그러한 탑다운 인더스트리얼 플랜 그러한 것을 누가 이어받았냐면은 시진핑이 이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진핑이 2021년도 시진핑이 이제 2023년부터 정권을 잡아서 지금 이제 10년을 넘기고 또 앞으로 뭐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모택동에 했던 그러한 방식의 컨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중국의 과잉 생산을 제어하지 않을 때에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폭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이게 뭐 지방 그 은행 리저널 뱅크도 얘기하면서 전체 경제에서 한 30% 정도가 이러한 그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 비어클스 하니까 자동차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 3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지난 7월에 나온 통계로는 이것이 그 빚이 이제 한 7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어마무시한 7조 달러 11조 달러 1조 달러 하면은 9,999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더한 1억 달러면 어마무시한데 지금 조 단위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디폴트에서 이르는 그 가격이 벌써 이렇게 8천억 달러, 800 빌리언 달러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면은 로컬 가버먼트 하면은 푸시를 해가지고 로컬 아피셜서 지방의 이제 성급의 무슨 관리들이 자기 성과가 내야 뭐 진급이 되는 혜택이 베네핏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내셔널 프라이오리티 위에서 베이징에서 지시한 걸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 34개의 성들에서 34개 중에 31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제품들 만들어내면서 서로 이제 물건값이 똥값이 되어가지고 경제를 결국에는 폭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 기업 손해가 나도 계속 알리테무에서 물건 막 밀어내듯이 그렇게 물건을 찍어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지방 정부가 이러한 경제 파이낸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고 이것이 디스토티드 리절서 아주 왜곡된 결과를 시장에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같은 물건들을 찍어내는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투 데케이즈니까 20년 동안 이러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2000년 거의 이제 중반부터 해오다가 아마 2010년 앞에 문단에서 2010년 중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이 시작된 모양인데 그래서 서로 간에 각 성들끼리 협력하는 것도 없이 자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베이징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프라이오리티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같은 물건들을 찍어내다 보니까 오버 커패시티 하이 레벨스 오브 뎁트 빚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으로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태양 패널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가 2020년까지 이렇게 다른 것보다 위에서 이제 솔라 패널 그 하러 그러니까 솔라 포토볼테익이라는 이 산업으로 2년 안에 34개 성 중에서 31개 성이 이것을 이쪽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 경제성을 따지고 시장을 조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도시 100개 도시보다 더 많게 이런 관련 그런 솔라 PV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런 것을 이제 건설을 한 그런 상태라고 어마무시한 솔라 팬을 어마무시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미국이나 뭐 그런 유럽에서 제재를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베트남 이런 데다가 그 물건을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shipping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조립을 해서 보낸다든지 그럼 캄보디아산, 말레이시아산, 태국산, 베트남산이 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로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 사업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23%가 전부 다 완전히 꼬라박는 그러한 상황 2024년 올해 초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밖에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나마 이제 공장을 돌려야 여기서 보조금을 받든지 또는 그 고정 비용들을 문을 닫아버리면 아예 보조금 자체를 받지를 못하니까 또 파이낸셜 융자도 못 받으니까 공장을 손해나는 거 알면서 계속 지금 공장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이제 내년에 그 인더스트리얼 로보틱 로봇 내년에는 이제 로봇 산업 로봇으로 점령을 해가는 일본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이렇게 바이어들을 통해서 산업 로봇들을 내년에는 어마무시하게 또 이렇게 싼 값에 막 이렇게 팔 모양인데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40개의 로봇 산업 인더스트리얼 파크는 그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 단지라고 해야 돼. 40개의 산업 단지가 벌써 이제 있다고. 800개 회사에 800개 로봇 회사에다가 이렇게 40개 산업 로봇 관련 단지가 지금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공지능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뭐 중국에 앞서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한계점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챗GPT 지금 4.0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음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사도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한글 영어를 받아서 즉시로 이렇게 서치를 해서 보여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을 쭉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의 그 AI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정부의 강한 지원을 받으면서 근데 모델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의지하는 것은 어디를 쓰느냐 하면은 인더 웨스트 서구의 것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던던트 인베스트먼트 중복되는 투자 인공지능도 앞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여러 성들이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시장 어떤 구조에 의지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그러한 투자가 이게 가격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이게 좀비 기업을, 이게 이제 레이스 오브 더 좀비스, 좀비 기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회사가 굴러가게끔 정부 보조금을 받고 파이낸싱을 받았는데, 문을 닫게 되면은 아무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공장을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 배터리를 허베이성에서 만드는 그러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2021년에 예로 들면서 중국의 개발은행이 어떻게 이제 론을 했는지, 또 뭐 과학 분야나 기술 그 혁신이나 기초 연구에 2024년 5월까지니까 이제 2021, 2, 3, 4, 한 4년 동안에 이것이 38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론을 했다는 이야기. 그 380억 달러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클린 에너지나 뭐 기술의 바이오나 파머슈티컬 제약업체에 대해서, 제약업체도 지금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등록된 중국의 제약업체들이 좀 한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보려고 제가 등록을 굉장히 싼 값에 나와 있어가 보니까, 이게 한 몇 달 전에 제가 등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거기에 뭐 5배, 10개까지 제약업체도 올라간 게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처나 비상약 같은 거를 하나 개발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그 필요해가지고 누구나 집에 그걸 갖춰둬야 되니까, 인구시 기본 10억 계산하면 곱하기 10억이 되니까 하나씩만 팔려도 10억이 팔리니까. 그래서 물론 내려간 데가 있기는 있는데 몇 군데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제약업체도 5배, 10배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380억 달러 있었고, 4월에는 690억 달러를 시작해가지고 인민은행, 피플스 뱅크 오브 차이나 인민은행에서 690억 달러 또 시작하는 그런 뭐 얘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경제가 이제 실패하게 된 그 여러 요인 중에 지금 디스럽션이라고 나오는데, 이 디스럽션이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뭐가 이제 해체되는 것은 해체되고 또 살 것은 살고, 이렇게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베이징에서 뭐 이렇게 정부 서버시리즈, 정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칩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그것을 살려주게 될 경우에 이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죽어야 될 업체가 다시 살아나니까 경쟁이 있는 업체들은 또 거기에서 경쟁을 잃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중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디스럽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또 뭐 디스럽션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몇 달 이제 상황에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서구의 지금 관료들이 베이징의 그런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라엘 브레이너드라는 이 관리가 바이든 정부의 경제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인데,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 이 바이든 정부의 그걸 싣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중국 쪽에 있는 뭐 글로벌, 또 미국 쪽에 있는 뭐 글로벌 민주당 쪽이니까 그런 글로벌주의자들 안에 어떤 앞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두고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그런 문제들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제 리미팅하고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 복원력이라 리질리언스라면 회복의 시장이 이렇게 뭐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가는 스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그런 리질리언스 회복력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탑다운 방식 이런 거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중국이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과잉 공급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반덤핑이라고 그러는데 엔타이 덤핑해서 이렇게 싼 값에 물건을 내어보면 그게 다 관세를 때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거를 브라질, 멕시코, 터키, 미국, 뭐 EU 등에서 이거 관세를 그 때리는데 이 not limited electrical vehicles 특별히 이제 전기 자동차는 제한이 없다. 관세를 얼마를 때리는지 배 더블로 때리는지 딱 더블로 때리든지 해서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이제 얘기를 옮겨가면서 시진핑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그 겁내는 게 내가 중국이 뭐 이렇게 어드밴티지 주거나 뭐 그런 적 없다. 여기 보시면은 풀 마켓 컴피티션 전체 시장 경쟁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시진핑은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래서 딱 잡아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 시장 경쟁하지 뭐 언제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이런 태도를 계속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의 계속 그걸 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상방 쪽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보기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 강대국 간에 그 안에서 큰 형님들과 작은 형님들 간에 벌어지는 치킨 게임이라고나 할까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치킨 게임을 하다가 오케이 이제 협상해서 서로 화해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상황도 대한민국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이걸 보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에도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스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에 교란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의 정책자들이나 경제 분석가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카이라고 이제 이분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 7개 그러한 챕터들을 언급하면서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크게 경고를 7개 그 업종에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펑이라고 북경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공급망이 계속 이렇게 중국에서 액세스 스플라이 하게 되면은 이것이 앞으로 오는 수년간에 엄청난 악화되는 상황이 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펑이 북경대학교 교수가 그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뭘 내놓냐면은 측정하는 방식의 컨비네이션 오브 메저스라 그러는데 교차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국내 소비 여기 뭐 투자나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정부를 세퍼레이팅을 해야 된다. 이것도 뭐 어떤 선에서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진핑도 자신이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뭐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세퍼레이팅 가버먼트 프롬 비즈니스 그리고 리포밍 이제 재분배하는 걸 리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도 다시 이제 개혁을 리포밍 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이게 북경대학교 루풍 교수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취하는 입장은 지난 2022년도에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IRA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 등등을 비롯해 가지고 리쇼링을 해서 다시 미국 국내에다가 그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는 그 방식이 무역 장벽이나 뭐 그런 것만으로 뭐안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린 어페어즈의 저자는 미국이 이렇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너무 중국 의식하지 말고 미국이 잘하는 그런 거에 여기 보면 워싱턴 should concentrate on what the American system is already better at. 미국이 잘하는 시스템 가지고 있지 않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마켓 디스럽션,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중국이 탑다운 방식 안에 거기에서 움직여가는, 그리고 개인 프라이빗 캐피털에 의해서 이래서 막 돌아가는 그런 시장 경제 시스템, 잘하는 그거를 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중국을 의식하냐. 근데 제가 보기에 30년 좀 미국에 살아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물건들을 다 중국에서 제조한 거를,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거를 한번 대충 아니 중국에 뭐가 그래 많냐 하면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90% 제가 미국에 살면서 쓰는 물건도 전부 다 90%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있는데 이렇게 재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일찍 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색이 달러만 돌리면 되니까 너무 이쪽만 신경 써서 안심 푹 놓고 있다가 이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그랬고 이것이 이제 그 길을 지나면서 팬데믹 때에 그것을 이제 저도 아주 절감할 만큼 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달러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소비하게끔 해서 이제 지탱해 오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런 해결책들 너무 중국만 의지하지 말고 미국이 잘하는 거 해라, 그런 내용들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자동차 저쪽 이제 보스포러스에 특히 이스탄불에서 지중해하고 흑해하고 그 사이에 이제 해협 지나는 그런 내용, 중국에 이제 전기 자동차 싣고 가는 그림을 싣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물건을 밀어내고 그 중에 이제 뭐 하이밸류 그러한 제품들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이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쟁자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not enemies,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재밌는 게 옛날 속담 old saying, 옛날 속담을 얘기하면서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원수는 더 가까이 하라, 그런 내용을 여기 이제 old saying의 속담을 두고서 너무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 같으면 이제 빨갱이 때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쪽도 있지만,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제 경쟁을
선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서로 이제 의존할 수 있는 인터디펜던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 가지고 완전히 뭐 이제 중국하고 손 끊고 살 수는 없으니까 미국도 어떤 부분을 의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해야 될지 앞으로 그것이 몇 년간에 진행이 될지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장 시작하는 첫 번째가 아 뭐냐 하면은 이게 니고시에이션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서로를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둘이서 야, 우리 한번 테이블에 앉자. 그렇게 앉을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니까 이 중간 역할을 앞으로 어, 한반도에서 각자 북한이나 남한이나 북한은 또 러시아는 또 북한하고 또 친하니까 또 중국하고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남한은 일본하고 또 이게 미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이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은 좀 폭망한다 같이 폭망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잘하니까 또 막 같이 K 드라마, K 팝에서 같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반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힘을 축소시키면서 한국에 자꾸 이제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뭐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뭐 시호크 그것도 12대를 하면서 어, 그런 시호크 헬리콥터 같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잠수함 문제에도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고 한국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거를 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워싱턴에서 그런 문제들과 함께 한국에서는 안에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넓은 지금 세계를 보면서 두 강대국들을 화해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미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테이블에 만약에 앉았다 그러면은 한국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mpartmentalized approach to China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그런 걸 이제 협상해 가려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만 중국은 디퍼런트 어프로치 무역 일관적으로 그냥 어, 자동차, 배터리, 뭐 태양광 이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싱글 타픽이라고 그렇게 싱글 타픽은 미국 쪽에서 이렇게 워싱턴에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 에리어 전체 한 부분 전체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아마 타겟을 중국 쪽에서는 이제 좋아하는 거라던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갈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에 시진핑이 갑자기 이제 서든리 엔디드 제로 코비드 팔러시를 갑자기 스탑 해가지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도 가다가 지금 막 서로 엄청난 그 오버 커패시티 그 물건을 엄청나게 지금 과잉 생산을 해서 밀어내는 것을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 트레이드 WTO도 언급을 하고 또 뭐 헨리 키신저가 지난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4개월 전에 가서 뭐 한 그런 얘기들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중국이 이 과잉 생산을 하고 워싱턴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서구에도 좋지 않지만 it would be for China 중국에게도 똑같이 둘 다 이러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이러다 중국 미국 우리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타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기가 언제일까 대한민국은 이제 그거를 주시를 해봐야지 엉뚱하게
좌파 우파 뭐 그 따지고 있을 지금 시간이 아니고 이게 언제 중국과 미국이 이 타협을 할까 그것을 잘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부탁을 당부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